안녕하세요. 개념상상과학원장 손병정이라고 합니다. 네. 조금 전에 하고 가신 분은 서현덕 선생님.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또 고2도 수업하고 계시고요. 일단은 이제 지금 현재 자녀분들이 이제 내년에 고1 되잖아요. 그러면은 배우게 될 통합과 그 수업에 대해서 아마 자세하게 설명하셨을 거예요. 선생님 본인 입으로 말하기 좀 그래서 제가 부가 설명을 하면 혹시 하셨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정신여고 학생들 혹시 얘기하던가요? 이번에 정신여고 중간고사 결과 얘기하던가요? 안 어려웠는데 정신여고 요번에 수강생의 절반이 90점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8명 정도 더 입반되면서 마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젠가 한 분이 연락이 왔는데 선생님이 이제 그 학생까지 받으면 이제 23명, 4명 되니까 그분 죄송하지만 안 받는다고. 왜냐하면 케어할 수 있는 인원의 한계치가 선생님이 20명으로 잡아놨는데 22명이 된 거죠. 그래서 죄송하지만 혹시 학생이 빠지면 연락드리겠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현덕, 김석희 선생님은 두 분이 이제 코어를 해서 하시거든요. 물리화학, 생물지학을 하는데 현덕 쌤 같은 경우 물리화학이 아이들이 어려워하잖아요. 그래서 그 물리화학 과목을 당일날 시험 치는 당일날 7시 반에 7시에서 7시 반에 학생들 오라고 해서 그날 직전 수업을 또 해줍니다. 굉장히 효과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보탬이 많이 됐다고. 선생님은 좀 힘드시겠지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입시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마도 어머니들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어머니들이 이미 알고 계신 분이면 좀 스킵을 하고 필요한 얘기만 좀 강조를 하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서초 메가스터디하고 강남대성에서 재수생들을 주로 가르쳤습니다. 한 20년 정도. 그리고 대치동에서도 이제 생명과학을 가르쳤고요. 제가 가르칠 때 이제 기억 중에 하나는 2014년도인가 만점자가 우리 서초메가에서 이과생 나왔었거든요. 제가 가르친 학생이 생투를 저한테 배웠는데 만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기억나고, 근데 그 친구가 가채점 할 때 생투가 만점이 아니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근데 그 아이가 다행히 만점이 나와가지고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생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저 혼자 했거든요. 수학은 3명이 들어오고 국어도 3명이 들어왔나 봐요. 그러니까 공동 책임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하여튼 그런 추억이 있고 하여튼 거기서 이제 주로 수업을 했고 고3 대상 수업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입시 변화를 너무 많이 지켜봤고 입시 변화를 보면서 좀 답답한 부분도 있습니다. 교과서가 바뀔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2028 입시는 학생들에게 굉장히 힘든 입시다. 그냥 간단하게 제가 느낀 점은 그렇습니다. 자, 2028 입시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어머니들이 아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정도는. 그래서 빠른 속도로 할게요. 통합형 수능입니다. 통합형 수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문과, 이과 구분 없이 동일한 과목으로 시험을 치른다 이 얘기입니다. 선택 과목 때문에 유불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영악한 이과생들 중에 물화생지 4과목 중에 2과목을 선택하는데 생명과학하고 지구과학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1등급 받기도 좋고 표준점수 받기도 좋고 학교 가기도 편합니다. 이 서울대가 이제 그게 미우니까 물리 안 한 학생은 안 받겠다. 그래서 2년 전인가 만점자가 서울대 지원 못 했잖아요. 걔는 재수생이었는데 만점이 나왔어요. 근데 그 친구는 생물하고 지학을 한 거죠. 그래 놓으니까 그 학생은 서울대 진학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연대의학과 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이런 선택 과목 때문에 생기는 유불리가 있잖아요.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2028 수능부터는 동일하게 친다 이거죠. 그 다음은 이제 고교 학점제입니다. 학점 192학점을 3년 동안 이수해야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통합형 수능은 선택 과목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선택 과목 폐지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2번이 굉장히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둬야 됩니다.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수능 과목에 응시합니다. 근데 통합사회는 제가 그쪽 전공이 아니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통합과학은 중학교 과학에서 조금 버전업된 겁니다.
조 내용 가지고 대학을 갔을 때 대학 과목을 소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합과학을 수능에서는 보지만 대학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는 수능 점수 가지고 학생을 뽑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특히 상위권 대학은. 그래서 서울대가 조금 이따 제가 얘기하겠지만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학생을 뽑겠다고. 네. 그리고 이제 3번에 보면 심화수학, 미적분투 기하는 수능에서 제외됐습니다. 이게 마지막까지는 줄다름 많이 했거든요. 교육부하고 대학하고. 교육부는 미적분투하고 기하를 빼겠다라는 쪽으로 갔는데 대학은 저거 넣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결국엔 빠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빨간색으로 쳐놨잖아요. 대학은 미적분투하고 기하를 평가할 겁니다. 시험을 보든 학교 내신 성적을 통해서 그 학생을 선별하든 어떤 형태로든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존 내신이 9등급입니다. 근데 5등급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상위 10%까지 1등급이 되거든요. 그럼 현재 2등급도 1등급에 속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절대평가만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절대평가만 해서는 학생을 뽑을 수 없으니까 상대평가 해달라고 요청을 대학에서 계속했고 결과적으로 상대평가를 하고 석차 등급, 5등급이 표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나머지 과목들이 있잖아요. 좀 더 과목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사회하고 과학의 융합 선택 9과목은 그냥 절대평가만 합니다. A, B, C, D, E로 그렇게만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이제 중요한데 사고력, 문제 해결력 평가를 위한 논서술형 문제를 많이 출제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육부는. 근데 올해 이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서현득 쌤이 얘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1학년 지금 통과 시험을 쳤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육부가 원하는 방향이라고 하면은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의 물리화학은 시험에 나오면 안 됩니다. 근데 시험에 냈고, 그 다음에 논서술형 문제는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를 지금 따르고 있지 않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점차 이제 교육부에서 일선 학교들을 감독하기 시작하면 이제 5번 논술 또는 서술형 평가 문제가 조금씩 더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고1은 혜택이 있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자녀분들이 고1이 됐을 때는 조금 달라질 것 같고 지금 중2들이 아마 빡세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부터는. 자, 그 다음에 고교학점제가 이제 전면 시행이 된 거죠. 예. 그리고 과학 선택 과목이 굉장히 세분화됐습니다. 2 과목이 4과목이었는데 8과목으로 세분화됐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대입 성공 키는 수학과학 학점 취득입니다. 이 질문을 제가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인문 성향 상위권 학생이 자연계열 최상위학과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고교학점제니까 학점 192학점만 이수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좀 학점을 잘 딸 수 있는 과목들을 이수하는 거죠. 그리고 내신 성적을 1등급 이내로 받아내면 그 학생이 자연계열 최상위학과에 지원했을 때 합격할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안 뽑습니다. 예.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요즘은 이제 이런 질문을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안 뽑습니다. 그 이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2028 수능 개편 학정안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요 과목들은 보면 거의 다 들어가 있거든요. 요 매체를 뺀 나머지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요 수학은 과목명이 바뀌어서 어머니들 좀 힘들 수 있는데 수원이 대수입니다. 수투가 미적분 원입니다. 자, 확률 통계는 그대로 갔고요. 요 미적분이라는 놈과 기하는 이제 과목명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미적분 2 기하로 바뀝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신 거 기억나시죠? 미적분 2 기하. 요 과목들입니다. 요거를 수능에서 안 보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영어 똑같고요. 넘어가면 이제 여기 과학에서 통합과학을 치는 거죠. 현재는 어떻게 치고 있습니까? 현재는 보면 여기에 물리, 화학, 생명, 지구학이거든요. 이 8과목 중에서 택 2이거든요.
제가 이제 입시를 처음 시작할 때 요 변해 올 때 앞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제일 처음에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공통과학을 했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이제 개정이 되면서 15개정 그러면서 물화생지 4과목 중에 이 8과목 중에서 원을 3과목을 하고 투를 1과목 그런 형태로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바뀌어 있냐면 결국에는 지금 2과목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점수 받기 좋고 등급 따기 좋은 생명 지구과학으로 가는 거죠. 물리하고 화학을 선택하는 애들은 대부분 과고 출신들, 그죠? 그리고 자사고에 우수한 학생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등급 받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지금 수강생 보면 입시생 그 분포에서 학생 수를 보면 물리 5만 명 아래입니다. 그리고 화학도 5만 명 근처입니다. 근데 생명하고 지구과학 한 13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1등급 4% 안에 들기가 훨씬 더 수월한 거죠. 예전에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 의예과 준비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걔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생원 G2를 하더라고요. 서울대 의예과 지원하려고. 서울대는 투 1과목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통합과학만 하잖아요. 통합과학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학생들 배우는 과학에 조금 심화된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공부 안 한 아이들이 대학 가면 일반 화학, 일반 생명과학, 그 다음에 다른 과목들 있잖아요. 이공계 과목, 심화되는 과목들. 분자 생물학, 이런 과목들을 이수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게 교과입니다. 예. 기하 미적분 2 제가 표시해 놨죠. 진로 선택 과목. 선택이지만 반드시 들어야 되는 과목이죠. 공통 과목은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과목. 그 다음에 일반 선택이 있고 진로 선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 있죠. 아까쯤에 말씀드렸던 사회 과목하고 과학 과목. 이게 융합 선택이거든요. 요거는 절대 등급. 석차 등급은 상대평가는 넣지 않는 거죠. 나머지는 상대평가가 들어가는 거죠. 체육, 예술, 이런 것들, 교양은 이제 그냥 상대평가입니다. 예, 이렇게 됩니다. 자, 등급을 한번 보시면 여기 지금 현재잖아요. 4%, 7%. 여기 1등급이거든요. 4%, 1등급, 2등급. 근데 이게 1등급 10이잖아요. 그 다음에 24%니까 34%까지인데 이게 4등급의 학생도 2등급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신이 1등급이 나오지 않으면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 지나갈 때 애로점이 많겠죠. 그러면 어머니들이 이제 이게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10% 1등급이니까 전교생 100명 중에 10등 안에 드는 거잖아요. 해볼만 하죠. 그죠? 자녀 성적이 이제 유추하면서 해볼만 하다 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생각도 하셔야 됩니다. 미적분 투어라든가 기하를 하면 거기에 이제 신청하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일까요? 일단 이공계 갈 학생들로 국한이 될 거고, 그 중에서도 상위권 대학 갈 애들이 신청하겠죠. 미적분 투어를. 그럼 그 안에서 1등을 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2등을 해야 됩니다. 한 30명 듣는다? 3등 안에 들어야 어떻게 되죠? 1등급이 됩니다. 예,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만만치 않은 거죠. 예. 하여튼 이런 식으로 5등급으로 이제 내신이 바뀐다. 수능은 9등급이지만 내신은 5등급으로 바뀌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내신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예. 이거 이제 이런 식으로 평가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보통교과, 예. 그 다음 전문교과, 예. 보통교과에 이제 물화생지 원 과목들이 있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것들이 여기에 속하고, 전문교과에 이제 투 과목들이 속하겠죠. 미적분 투, 그 다음 기하도 여기에 속할 겁니다. 전문교과. 네. 자, 요걸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지금 이건 올해, 그러니까 27학년도까지죠. 서울대에서 제시해 놓은 겁니다. 우리 과에 오려면 이거 해야 된다. 핵심 권장 과목. 그 다음 이것도 해야 된다. 권장 과목. 이 권장이라는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근데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 화학부, 서울대 자연과학부에 화학부에 오고 싶은 친구는 화투하고 미적분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이걸 이제 바꾸면 지금 화투가 뭐냐면 물질과 에너지, 그 다음에 화학 반응의 세계, 이게 이제 화투거든요. 그거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적분 2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확률 통계 기하. 그죠? 이과생은 이거 다 해야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공계 상위권 대학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과목 한번 더 돌아갈까요? 요거 있죠? 요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아이가 거기 가려고 한다. 이공계열로 가려고 한다. 그러면 어머니들이 요거 관여해야 돼요. 한 번씩 들여다봐야 돼요. 참견을 하면 애들 싫어합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서부터는 살짝 봐야 되는 거지. 노골적으로 이거 보겠다 이러면 그때부터 트러블이 생겨요. 특히 남학생은 심합니다. 중학생부터 그렇게 될 거예요. 그냥 멀찌감이 있으면서 안 보는 듯 하면서 봐야죠. 이제 애들하고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학교에 소통해서 선생님하고 얘기해서 해봐야 되는 거예요. 미적분 2를 듣지 않고 이공계 한양대 가겠다? 쉽지 않을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 다 선택 과목이잖아요. 이게 다 선택 과목이잖아요. 이게 다 선택 과목. 요게 제 위에 두 과목이 쭉 내려가면 물투, 화투, 생투, 지투입니다. 8개로 쪼개놓은 거죠. 8개로. 예. 요것들은 이공계에 가려면 해야 된다. 자, 이제 여기는 쭉쭉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서울대 입시한 변화한 거 조금만 소개할게요. 이걸 하는 이유는 여기 계신 학부형 중에도 자녀분이 서울대 갈 수도 있겠지만 가는 목표로 하는 학생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서울대가 제시한 게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소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서울대에서 지역균형 전형을 올 초까지 발표할 때는 뽑는다고 했어요. 정시에서. 정시는 수능 성적으로 가는 걸 말합니다. 뽑는다고 했는데 9월 달에 발표할 때는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여기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일반고 학생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보인고가 자사고잖아요. 지원 못합니다. 옆에 있는 정신여고 학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일반고 학생들을 뽑겠다. 이게 서울대의 정시에서 지역균형 폐지를 하고 수시로 이 인원을 넘겨버리거든요. 근데 이 수시에서 지역균형 선발이 늘어나요. 그래서 대략 한 200명 정도 늘어날 거라고 보고 서울대가 얘기한 대로 늘리면 한 800명 정도가 거기서 뽑힙니다. 서울대가요. 최근에 한 5년 동안 자존심이 엄청 상한 거죠. 10년쯤 됐을 것 같습니다. 의대를 채우고 서울대가 채워지잖아요. 제가 서울대 갈 때 그때 무렵은 서울대를 채우고 의대를 채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서울대가 채워지는 게 아니고 의대를 채우고 서울대를 채웁니다. 서울대와 의대를 동시에 합격하면 의대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추가 합격시켜서 아이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수능 성적 나쁜 아이들이 어떻게 들어온 아이들이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수시로 들어온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훨씬 더 잘하는 거죠. 성적도 더 잘 받아내요. 서울대가 원하는 인재상이에요. 그래서 서울대가 수능 잘 친 애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학교든지 간에 학교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그 학교에서 전체 1등을 하고 학업을 하려고 애쓴 아이들, 그 아이들은 뽑아놓으니까 서울대 와서도 동일하게 잘하더라는 거죠. 그걸 서울대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시에서 지역균형 빼버리고 수시로 다 넘겼는데 걔들은 누구만 한다? 여기 이 애들 안 된다니까요. 지원 불가. 일반고만 2명이 아니고 3명까지 됩니다. 지금 2명이거든요. 1명 늘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시에서 보면 1단계는 수능으로 100% 뽑습니다. 그래서 아마 1단계 수능 100%에 뽑히려면 평균 등급이 1.6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등급 합이 평균이 1.6이 돼야 된다. 각 과목이 적어도 1.6 등급은 나와야 3배수 안에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의대에 빠지는 인원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렇게 해서 뽑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로 가면 어떻게 하냐면 수능 성적 60%하고 40%로 갑니다. 현재는 요게 80이고 요게 20입니다. 8대 2인데
6대 4가 되는 거죠. 이게 놀라운 거죠. 그리고 이 40이 내신 성적, 과목 이수 현황, 세특을 보는 거죠. 요거로 뽑을 거라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요 수능 성적 60%에서도 표준 점수를 보는 게 아니라 백분위를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정시 직윤 폐지됐습니다. 수시에서 직윤이 확대가 됐고요. 그러니까 수시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학교 생활을 학생부에 기록을 하게 되는데 그거로 뽑는 겁니다. 수시는. 그리고 이 수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수능 최저가 있었는데 수능 최저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거의 다 없습니다. 이제 수능 최저 없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뽑습니다. 근데 여기에 강화된 게 뭐냐면 면접을 강화시켰습니다. SNU 역량평가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체크하는 면접이 강화됐어요. 그렇게 해서 수시에서 뽑습니다. 그리고 수시에 직윤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정시는 수능으로만 뽑는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수시는 7대 3, 그죠? 5대 5도 있고, 1단계 서류평가, 2단계 이렇게. 면접이 강화가 많이 된 거죠. 종합 역량평가가 뭘까 궁금하시면 서울대 들어가시면 돼요. 서울대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PDF 파일 다운로드해서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수시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간단하게 제가 그냥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기서 정시에서 폐지됐다고 했잖아요. 요게, 그죠? 자격도 이렇게 불가하고, 그런데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27학년도에서 지역균형 합이 664명이거든요. 수시에서 뽑는 직윤 인원수, 정시에서 뽑는 인원수 이렇게 해요. 근데 원래 2022년도에는 직윤이 정시에 없었어요. 그때 서울대가 정시에 30% 뽑고 수시에서 70%를 뽑았거든요. 지금 현재 서울대가 2028부터는 70%를 수시로 뽑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따져서 요 2022년도로 가보니까 수시 인원이 688명밖에 안 돼요. 그죠? 이게 664, 688. 몇 명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의미로 정시에서 직윤을 폐지했다라고 서울대가 발표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시 직윤 인원은 아마 적어도 800명 가량으로 늘어날 거다. 많이 늘어나면 요까지 늘어나는 거죠. 852명. 일반고 학생들은 학교 내신 잘 준비해서 요거를 노려볼 만하다. 자,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요거는 이제 수시고요. 참고하시고. 이제 정시에서 수능이 제가 이제 1단계에서는 이제 3배수로 뽑고 등급합으로, 그 다음 2단계에서는 수능 60%, 그 다음에 40%는 교과 역량 평가라고 했는데, 교과 역량 평가 여기 점수를 한번 봐보시면 이렇습니다. 만점이 40점, 최하점이 30점입니다. 대략 한 10점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만점하고. 그래서 서울대 들어오는, 지원하는 아이들은 적어도 30점 받을 아이들은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 점수가 10점인데, 요 점수 10점이 굉장히 크게 차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도 중요하고, 과목을 어떻게 이수했느냐, 세특, 요거로 평가하는 거죠. 자, 아까는 제가 조금 전에 2단계에서 수능으로 뽑는데, 이제 100분위로 뽑는다라는 표현을 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은 표준 점수로 뽑습니다. 표준 점수 139점이고 137점이 얘들이 100분위로 가면 어떻게 되죠? 동점이 됩니다. 99%잖아요. 점수는 1점 차이 나요. 여기는 2점 차이 나고. 근데 100분위로 가면 동점이 되는 거죠. 서울대가 수능을 변별력이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약화시키겠다라는 게 의도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100분위로 뽑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는 교과 역량 평가 40점 가지고 학생을 많이 추려내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100% 한번 봐보세요. 그죠? 여기까지는 100이잖아요. 점수는 그죠? 3점 만점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서울대가 요번에 발표할 때 넣은 겁니다. 이제 과목명을 바꾼 거죠. 핵심 권장, 권장. 기계공학부에 오려면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하, 양자. 요거 물투입니다. 그 다음에 미적분 투 기하 해야 되고 확률 통계해야 된다. 보세요. 미적분 기하, 미적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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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적분 기하, 미적분. 그죠? 없는 데가 없죠. 조선 해양 여기는 물리하고 미적분 투 기하네요. 예, 여기가 조금 과학은 약한 데네요. 예, 물리만 해도 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 양자죠. 이거 무슨 말이냐면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하, 양자는 제가 물투라고 했잖아요. 그럼 물리학은 해야지 저 과목을 듣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물리학 포함해서 이렇게 들어라 이 소리인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고, 예, 공과대학 오려면 기하 미적분 투해라. 물리화학, 지구과학, 연계, 진로 선택 중 적어도 3과목 이상 이수해라. 그 다음에 쭉 열거해놓고 물리학 우선 이수 권장한다. 권장이 아닙니다. 해야 된다. 이 소리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쭉 정리하면 이게 키워드인 거죠. 그래서 정시 지역 균형 없애고 수시에서 지역 균형 강화하고 정시 일반 전형 교과 역량 평가 도입했다. 그래서 저는 요 정시의 교과 역량 평가 도입한 부분은 고려대, 연대, 한양대, 성대 다 따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을 어머니들한테 간단하게 받을 수도 있고요. 제 얘기를 조금 더 드리면 제가 요거를 나눠 드렸을 거예요. 요거. 여기 추가로 드린 거 있죠. 아마 늦게 오신 분은 못 받으셨을 거예요. 거기 보면 아이들이 너무 좀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 보면 제가 지금 발췌한 거는 경기고등학교입니다. 그러면 왜 경기고등학교를 발췌를 했냐? 거기가 과학 중점이 있어서 그렇게 발췌를 했고요. 경기고등학교 이 학점 이수표에 거기 보면 과학 중점 말고 일반이 제가 제일 먼저 드렸잖아요. 앞 페이지가 일반이거든요. 그거는 다른 학교도 다 똑같습니다. 제가 이 지역 서초, 강남 전부 다 살펴봤거든요. 학교를. 웬만한 학교, 어머니들 아는 학교는 다 살펴봤어요. 근데 그 학교들이 보면 자, 제가 드린 처음 표지에 42페이지 한번 봐보실래요? 첫 페이지입니다. 그 42페이지로 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2학년 과목의 과학을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셨나요? 밑에 밑부분에 있죠. 그죠? 물화생지가 있잖아요. 경기고등학교는 고급 화학도 하네요. 그죠? 근데 물화생지가 고 2학년 선택 과목의 2학년 1학기에 있습니다. 2학년 1학기 한 학기 동안에 물화생지 과목들이 내가 만약에 물화생을 선택했다. 그러면 한 학기에 3과목을 다 끝낸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한 학년에 다 끝냅니다. 1년 동안 물리를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중학교 3학년,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은 1년이 아니라 6개월 안 되죠.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해보세요. 6개월 안 돼요. 수업 일수 따지면 한 4개월 조금 더 되려나? 그 기간 동안 물리 한 과목을 끝내겠다라는 소리. 무슨 말이죠? 중학교 때 과학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굉장히 힘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이 불쌍하다고. 아이들이 불쌍합니다. 그런데 수능이라도 좀 잘 만들어 놓지 변별력을.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학교 생활하다가 내신이 망치면 어떻게 합니까? 나 수능할래 그러잖아요. 지금은 그게 돼요. 지금 고2들 있잖아요. 서현덕 선생님 물리 듣는 아이들 중에 물리가 성적이 자꾸 안 나오니까 도망가더라고요. 드랍시키고 나가버리더라고요. 현덕 선생님 그렇게 잘 가르쳐도. 애가 자기가 힘드니까 그냥 수능할래요 하고 빠이빠이 가버렸어요. 그게 되는 거죠, 지금은. 근데 이제부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고요. 내신을 잘못 받으면 대학 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진 거예요. 이게 저는 이제 지금 현재 고2들이 걱정스럽습니다. 얘들은 재수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구제가 되나? 완전히 다르잖아요. 내신을 평가하는 체제가. 예. 자, 그러면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넘기면 또 과학이 있습니다.
2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과학 한번 찾아보실래요? 전자기와 양자 찾으셨어요? 물질과 에너지, 세포와 물질 대사, 행성 우주과학. 와, 이거 여기 있는 경기고등학교는 고급 물리학도 또 깔아놨네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3학년 1학기 가면 나머지 투 과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 학기에 다 끝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중3일 때 요 겨울방학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입시하고 이렇게 봤잖아요.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건데, 공부는 특정 인간이라고 표현할게요. 특정 인간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런 애들은 몇 명 없어요. 수업 시간에 들으면 웬만하면 다 알고,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 중학교 1학년인데 서초메가에 와서 수업 들은 학생이에요. 중학교 1학년인데 검정고시로 고등학교까지 다 끝냈어요. 정규 학교를 다니기 싫어서 검정고시로 다 패스하고 이제 대학을 중학교 1학년 때 친 거예요. 그때 제가 서울대 정시에 이제 면접이 있었습니다. 심층 면접. 그 과목에 생명이 있어가지고 이 학생을 제가 봐주게 됐어요. 근데 얘가 웬걸 생명을 안 했네? 생명을 선택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명을 선택을 안 했는데 지가 이제 생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학사에서 나온 생명과학 1과 2 교재 있잖아요. 교과서 걔한테 갖다 줬어요. 이제 그 수업하기 전에 갖다 주고 읽어. 빠른 속도로 읽어라. 지금 내하고 주어진 시간은 한 달이 안 된다. 한 4번이나 3번이나 수업할 것 같은데 읽어. 그래서 다 읽었겠죠. 그 다음 시간 제가 갔잖아요. 이제 일단 저는 질문 받을 생각을 하고 갔어요. 질문해. 질문할 게 없대. 그래서 내가 역으로 물었지. 대답을 하네. 천재죠. 얘가 그 해 대학을 갔습니다. 최연소입니다. 서울대. 그때 매스컴에 나온 애가 걔보다 조금 더 나이 먹은 애가 매스컴에 나왔는데 얘가 최연소입니다. 사실은. 그 동생도 그렇게 똑똑하더라고요. 이런 아이들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엉덩이를 얼마나 붙이고 있느냐에 따라 성적이 달라져요. 근데 지금 보세요. 11월, 12월, 1월, 2월, 4개월입니다. 왜 제가 11월이라고 했죠? 11월 초에 중3들은 시험 끝나잖아요. 그럼 11월 달부터 애들이 놀기 시작하면 4개월을 정말 신나게 놀 수 있습니다. 와, 이건 인생에서 이런 기간은 없어요. 스트레스 안 받고. 고등학교는 이미 정해질 거고. 근데 이 4개월을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100명 중에 한두 명이, 1명 내지 2명이 2%죠, 2%. 2% 이내의 학생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쟤 뭐야? 저 공부 못했는데? 고등학교 올라와가지고 전교 석자 팍 치고 올라가는 애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4개월을 아이를 잘 설득을 해야 됩니다. 설득해야 됩니다. 밀어넣지 마세요. 밀어넣으면 애들 괴로워요. 설득을 해야 됩니다. 이 설득할 때 엄마만 하면 안 됩니다. 아빠가 해야 됩니다. 아빠가 아이를 앉혀놓고 얘기를 자근자근 해야 됩니다. 예. 네가 닥칠 미래가 어떤지 겁도 줘가면서 쭉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4개월 동안 시간을 잘 보내면 확연히 달라집니다. 제가 가르친 우리 반 학생 중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얼마나 놀았으면 서초 메가스터디에 들어올 때 청탁으로 들어왔어요. 예. 청탁이 있거든요. 근데 걔가 재수를 했어요. 공부는 우리 반에 제일 열심히 했어요. 문 열고 들어오고 문 닫고 나갔어요. 안양에 집이 있었는데 교대에 서초 메가스터디가 있었는데 제일 일찍 오고 제일 늦게 갔어요. 근데 성적은 그의 재수하고 전문대에 가는 성적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년 정도 재수생들을 가르치면서 유일한 건 아니죠. 계획관에 2명이면 2명. 재수해라. 아니, 삼수해라. 얘기한 친구 중에 1명이에요. 넌 한 번 더 하면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 애한테 9월 달에 평가원 칠 때 얘기를 했거든요. 너 올해 대학 가기 쉽지 않다. 참, 저도 너무 솔직해서 탈이에요. 그 애가 얼마나 저를 미워하겠어요. 그죠? 쌤 좋아하다가 막 얼굴이 막 표정이 확 바뀌더라고요. 근데 실제 그렇다. 근데 그 대학은 갈 수 있다.
근데 네가 원하는 대학은 거기가 되면 안 된다. 왜? 내가 너의 열정을 봤기 때문에. 너는 적어도 연대 이상 가야 된다. 너의 그 열정, 열심은 거기 갈 수 있는 학생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저기 이제 정시 상담할 때 살살 꼬셔가지고 다 떨어지게 했어요. 그 웬만한 대학들 다 떨어지게 하고 결국에는 갈 데가 없어진 거죠. 근데 걔가, 제가 그렇게 나올 줄 몰랐어요. 전문대 가겠대요. 근데 걔는 재수하고도 서초메가를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제가 넣어주지 않으면. 또 청탁인 거예요. 비참하잖아요. 그죠? 근데 걔가 자기는 전문대 가겠다고 전문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거든요. 전화가, 야, 등록 안 하냐? 그랬더니 저 전문대 갈 겁니다. 그래도 갓벌이래. 그리고 나서 3일인가 전문대 다니다가 못 다녀요. 그런 데 가면. 공부를 다 안 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애는 거기에서 못 견뎌요. 3일 딱 지나고 전화가 딱 오는 거예요. 저한테. 선생님 지금 들어갈 수 있나요? 안 돼? 끊어버렸어요. 안 돼? 끊어버렸어요. 그때 내가 준 기회 줬으니까. 저는 이제 찾아오면 시키고 안 찾아오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찾아왔어요. 그날 바로 찾아오대. 그날 찾아와야 돼. 저도 기준이. 그날 안 찾아오면 안 돼. 그날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제가 이제 각오. 선생님 앞에서 네 각오를 적어라. 작년만큼 열심히 하겠다. 성적이 안 나와도 계속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쭉 했어요. 그래가지고 걔가 9월 모평 칠 때 다 1등급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야, 너 인간승리다. 다 1등급 나오니까 내가 수시를 쓰면 안 되는데 이 녀석이 수시를 쓰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서강대에다가. 근데 서강대는 최저가 없었습니다. 붙으면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쓰지 마라.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거기서 제가 밀렸지. 선생님, 수능날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작년도 선생님 제가 그렇게 못 치는 건 아니었어요. 조지면 어떡합니까? 망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서는 도저히 더 못 잡겠더라고요. 서강대만 가도 저는 대박입니다. 그래서 알겠다. 서강대 붙었어요. 이 눈치 없는 게 서강대 붙고도 학원에 계속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 반 학생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쟤 좀 안 나오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오지 말라고 했죠. 근데 걔가요. 그 이후에 행보가 재밌어요. 학교에 놀러 오기도 하고 저한테 막 꽃편지지로 3장인가 보냈어요. 편지로. 선생님 덕분에 2년 삼수할 때도 열심히 할 수 있었다 이러면서 적었더라고요. 근데 걔가 그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간 게 이제 카톡에 올라오고 또 조금 지나니까 경희대, 치대, 거기 대학원 가가지고 치과의사가 됐어요. 지금 현재 치과의사입니다. 그애 있잖아요. 저한테 그 재수할 때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쟤들은 공부를 하면 성적이 팡팡 올라가는데 저는 쟤들보다 훨씬 열심히 하는데 왜 성적이 안 올라가죠? 저는 돌인가 봐요. 그러더라고요. 돌인가 봐요. 저는 머리가 너무 멍청한가 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얘기 잘해줘야 되는데 이거 삼수하는 애한테 내가 이거 뭔 얘기를 해주지? 한 3초 고민했습니다. 3초. 너무 길게 고민하면 안 되거든. 눈치채니까. 그래서 내가 야, 너 중학교 때 뭐 했니? 쟤들 공부할 때 중학교 1학년 때 뭐 했어?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 뭐 했니?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그러니까 얼굴 표정이 싹 밝아지더라. 놀았지? 내가 정리해줄게. 놀았지? 놀아도 심하게 놀았지?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 놀아서 안 돼. 네가 놀아서 못한 거지 머리가 나빠서 못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이 열정으로 끝까지 가면 그때 6월 모평할 때는 성적이 잘 안 나왔어요. 9월에 1111 찍어서 제가 와 다행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엉덩이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4개월을 아이들 잘 시켜야 돼요. 네. 제가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이제 제가